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요.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저지르고 있는 참혹한 범죄. 요즘 뭐 우크라이나의 학살 가지고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는데 한국의 탈북인들은 이 북한에 끌려가서 북송되어서 그 못지않은 고문과 학대를 받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죽도록 맞고 온데가 부러지고 눈이 퉁퉁 붓고 턱까지 빠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루 동안 꼬박 정자세로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정신을 좀 차리고 조사를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곰팡이 난 그 죽 한 숟가락 주는 것도 하루를 안 주더라고요. 안 줬습니다. 근데 제가 먹은 것도 없는데 너무 매를 맞다 보니까 바지에 응가도 다 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 응가를 다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그냥 뭐 그런 대로 뭐 이렇게 꿋꿋하게 굳어진 대로 그대로 입고 일단 그렇게 있었고, 영양실조라는 게 너무 이렇게 심하고 하니까 여성들이 월에 한 번 생리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니까 생리가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제가 나와서도 뭐 한 달 동안 그 구루장에 또 바깥 노동 단련대라는 게 있거든요. 그쪽에 나왔을 때도 한 4개월 걸렸는데 그때까지라도 이 생리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고문을 당하고 그럼 다친 상처들이 치료를 또 안 해줄 거 아닙니까? 치료는 전혀 안 되죠. 저절로 그러면 나간 거예요? 예, 저절로 나왔습니다. 뭐 소염제 약도 없고 그냥 이 다리 팔이 그러니까 너무 맞으니까 아픈 것도 모르겠고, 뭐 이제는 뭐 만신창이 됐으니까 이게 정신 세계라는 게 뭐 이게 아픔을 느껴야 되고 내가 뭐 어떤 뭐 이런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고통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한국에서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북, 주사파. 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도 정말 사실일까? 혹시 뭐 그렇게는 안 느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게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실감하고 있는데 듣기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조사가 어떻게 이제 끝이 났습니까? 이제는 더 나올 게 없고 뭐 조사관을 뭐 3번 바꾸든 4번 바꾸든지를 떠나서 저는 그냥 한마디 내가 한국행이 아니다. 왜 그 자리에서 한국행이라면 저는 정치범 구리소로 가야 되니까. 바로 가야 되니까. 근데 뭐 한국행이든 아니든지를 떠나서 제가 너무 이렇게 고문을 받고 이제는 뭐 식물인간이 될 상황까지 됐으니까 이런 뭐 식물인간을 감옥에 보내봤자 가다가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맥을 넣은 거죠. 그 조사관들도 보이브에서. 그리고 이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던가 뭐 날짜를 정해가지고 보이브 구루장에서 어느 정도 조사를 다 마친 대상자들은 노동 단련대를 보낼 건 보내고 또 어떤 대상들은 이건 도무지 정치적으로 많이 걸린다. 이렇게 한국행이라던가 뭐 기독교를 다녔다. 한국 사람을 만났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정치범 구류소를 보내는 거죠. 이제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기독교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거기서 몇 달 있다가 이제 나온 겁니다. 보이부에서 3개월 있었습니다. 3개월 있다가 노동 단련대라는 데를 나가야 됩니다. 노동 단련대. 노동 단련대. 일종의 뭐 강제 노동. 그렇죠. 수용소 같은 거네요. 노동으로 네 안에 지은 죄를 씻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도가 높은 것이죠. 막 새벽에 깨어붙어 밤 한늦게 일을 시키겠네요. 그래서 거기서는 무슨 노동, 그 노동 단련대는 어디 있었습니까? 노동 단련대는 보이부에서 차 타고 한 5분 가량 멀지는 않습니다. 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럼 대부분이 다 탈북하다가 잡혀온 사람들입니까? 탈북하다 잡힌 사람도 물론 있고, 그때 당시 많았고 있었지만 범죄 행위, 내가 절도했다던가 사기쳤다던가 뭐 다양하게 이런 경제적인 범죄를 지르는 사람들도 거기에 다 같이 수용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한 달 동안 있었는데 그쪽에도 안전원이 여기 말하면 경찰이죠. 안전원이 딱 경비를 서고 있고. 자, 그러면 그 노동 단련대에서는 무슨 노동을 했습니까? 노동 단련대에서는 뭐 집 짓기 어디서 건설할 일이 있다 이러면 경찰이 보하에 나가서 이제 그 집을 짓는다든지 담가 들고 모래도 나르고 뭐 다양하게 이런 일을 좀 하고 저녁엔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노동 단련대는 오래 있지는 않고 한 달 지나서 이제 어디로 이동하셨어요? 한 달이 지나면 해당 내가 거주지 경찰이 그 경찰 한 대다 넘깁니다. 이제 그러면
온성에서 예. 해경 경찰로 예, 안전으로 그렇죠. 넘기네요. 내가 네. 어디서 살았으면 어디 산 그 거주지 예. 경찰한테다가 내 문건을 넘기면 거기서 그 다음엔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관리한다는 자체는 뭐 그 해당 거주지 경찰이 이 사람을 감옥 보내야 되겠다 하면 또 거기서 또 감옥 보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뭐 그냥 뭐 나와서도 이제는 조금 일상생활을 살아남겠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은 또 내보내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탈북도 많이 하고 또 출산율도 높지 않아서 인구도 부족했을 건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썼는지 참 의문이네요. 그죠? 그게 세뇌입니다. 너네가 이렇게 우리나라 김일성, 김정일이 이런 혜택을, 은혜를 모르고 다른 나라에 도망도 다니고 이런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엄벌이 처한다라는 걸 두려움을 주고. 그러면 이제 온성에서 네. 해령에 이제 네. 북한은 그 경찰을 뭐라고 하면 안전원으로 안전은. 근데 근데 최근에 한 몇 년 전에는 보안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안원으로 바뀌었어요. 네네. 예, 그럼 그쪽에 안전원에 갈 때는 이제는 좀 살았구나 싶던가요? 그렇죠. 어떻던가요? 거기에 갔는데 우리 지역에 안전원이 데리러 왔더라고요. 안전원을 네, 예. 데리러 와서 몇 명 데리러 왔던가요? 한 명. 혼자 데리러 와셨구나. 예. 그래서 뭐 타고 그래서 갔습니까? 그때 당시는 안전원이 와서 어떻게 됐냐면 네가 우리 해당 내가 관리하는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관리할 건데 네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배고파서 배고파서 넘어갔고 뭐 크게 죄가가 없으니까 예. 그냥 집에 가라. 예. 네, 집에 가는데 집이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가라 하는 것만도 참 감사하고 나가서 어떻게 이제 안 맞고 어디 가서 내가 뭐 빌어먹든 어쨌든 가라 하는 것만데 이제는 자유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다리도 뭐 겨우 다 부러졌으니까 겨우 끌고 친구 지인 집에 갔습니다. 네. 지인 집에 가서 처음에는 북한은 그랬습니다. 아무리 형제고 가족이고 부모고 해도 워낙 식량 사정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먹는 게 너를 하나 먹이면 내가 굶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도 기존에 있을 때 그 지인하고 너무 마음을 나누고 소통이 잘 되던 친구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들어오라 해가지고 들어왔다가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 친척 사돈 집에 갔습니다. 그래도 남보다 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사돈 집에 가서 그때부터 죽을 서가지고 두부도 좀 먹고 몸을 좀 추스려. 예, 좀 추스리는데 워낙 영양 실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두부면 두부 죽이던 그다음 토끼를 잡아가지고 산에서 오는 거 비싸게 잡아가지고 그때 넘어갔을 때 군반지 하나 겨우 하나 살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숨겨서 왔어요? 있었으면 딱 뺏어갔을 건데. 근데 그거 어떻게 그 옷을 벌브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다 맡겨 놨습니다. 예, 맡겨 놨는데 그 주머니 꼭 그래도 다 수색을 했는데 어째 그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나를 살린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팔아서 토끼도 좀 잡아서 몸보신 하려고 했는데 이 워낙 기초적인 영양 그게 없으니까 먹으면 그것도 또 아주 물이 돼서 다 나가더라고요. 그러겠네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지인집 그리고 또 사돈집을 전전하면서 이제 몇 달쯤 있다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가서 한 2003년에서 다시 탈북하려고 이제 4년이 됐죠. 2004년이 됐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4년이 돼서 그 다음에 구류장 뭐 노동 단련대 다 거친 다음에 이제 지인의 집에 갔다 사돈 집에 갔다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제가 북송돼서 받은 그런 고통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여기서 조금이라도 버텨볼까. 그래도 내 고향인데, 버텨볼까. 안 그러면 다시 중국 가야 되나. 이런 갈등들이 막 심할 때, 내가 내 고향에 왔는데, 저녁에 그것도 이렇게 숙박금융하는 그룹바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안전원은 아닌데, 안전원이 여기에 따른 방범대처럼. 민간 방범대. 예. 그런 사람들이 건전지를 쳐도 밤에만 계속 이렇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니까 우리 집 가족에 다른 사람이 와서 자는가, 숙박하는가, 이런 걸 다 조사하는 그런 조직들인데, 밤에마다 계속 그 부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 사람들이 검열하면 우리도 위협하니까 이게 자꾸 들어가라. 북한 부엌은 한 메다 정도 이렇게 땅처럼 파여 있습니다. 그게 추운 데니까. 열을 보존하려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널마루 열고 자꾸 들어가 숨어 있으라는데 부뚜막 밑에다가 들어가서 잠그네요. 예, 내가 언제까지 계속 들어가 숨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살고 싶어도 내 고향에 대해서 살고 싶어도 내가 못 살겠다. 맨날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숨어 다녀야 되고 안 되겠다. 도저히 내가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재탈북을 해야 됐다는 결심을 하고 그게 이제 몇 달 걸렸습니까? 이제 그게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아, 풀려나서 한 달 만에. 예. 자, 그래갖고 이제 그 뒤부터는 어떻게 이제 움직였습니까? 다시. 그래서 다시 넘어가려고 하니까 제가 워낙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이제 가다 잡히면 나는 그때는 죽음이다. 사형이다. 예, 사형이다. 그래서 그때도 좀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그냥 무작정 내가 혼자서 달아서 넘어갈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혹시 또 잡히면 안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번 중국에 탈북했다 넘어온 사람들은 그래도 밥이라도 좀 어느 정도 먹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3개월 동안 고문을 받았다 할지라도 피부 자체가 다릅니다. 기본 체력이 좀 좋아져 있는. 예, 피부 자체가 다르니까 벌써 브로커들이 네가 분명 탈북했다가 온 사람이다. 그러면 북한 내부에도 브로커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죠? 있습니다. 중국 예, 쪽에서? 네네,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다 조선족들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 브로커 역할 하는 거는 대체로 북한 사람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넘어가면 뭐 중국 그쪽에, 대방하고 예, 그쪽에 중국 사람하고 브로커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북한에서 있죠. 그렇게 단속하는데 북한의 사람이 브로커를 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잡히면 그 큰일 날 건데. 그래도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걸 하는. 라인이, 예, 네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계속 이제 찔렀구나. 예,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한번 도강했던 사람 아니냐고. 그래서 처음에 아닌데요 이랬더니 딱 보면 티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조용히 좀 이야기해보자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가서 왜 그러냐고 이랬더니 다시 넘어 안 가겠냐고. 근데 혹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조금 연결해가지고 여자들은 데려가가 예, 팔아먹는. 예, 맞습니다. 인신매매. 그렇죠. 예, 예. 그런 혹간 그렇죠. 그런 게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예, 예. 저는 그게까봐 예, 너무 그건- 두려워가지고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예, 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가 넘겨주겠으니까 돈을 좀 내놔라. 근데 그 돈을 내놔야 될 건데 그 돈은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돈을 제가 반지를 팔았잖아요. 예, 예. 반지를 팔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재탈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조금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조금 맡겨놨구나. 예, 맡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브로커가 저한테 물어보면서 너무 안 가겠는가 해서 당연히 나는 이제는 북한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걸 포기했으니까 넘어가겠다고. 그랬더니 돈을 얼마 내놓으면 자기가 넘겨주겠다. 이래서 처음에 탈북할 때처럼 사람한테다가 돈을 줬는데 그렇구나. 이 사람은 국경 경비대라던가 이런 걸 끼지 않고 자기가 그 두만강 연선의 지리를 잘 아니까 자기가 이제 돈 받고 자기가 넘겨주는. 예, 거죠. 어느 쪽으로 너네끼리 가서 넘어가라. 예, 몇 시부터 예, 예. 넘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나 혼자 너무 겁나니까 그때는 10월 정도 됐으니까 물은 아직 얼지는 않았고 예, 얼지는 않았고 춥고. 네, 춥긴 하고. 그래서 언니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그 언니분 또 데려왔더라고요. 그분이 브로커가. 그래 같이 넘어가겠는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분한테 돈 주고 몇 시 정도에 어디로 오라. 이러면 우리가 그쪽에 갔습니다. 갔더니 국경 경비대도 없고 하여튼 이게 운적한 곳인데 한적한 곳이에요. 그쪽으로 넘어가라고 해서 강을 처음에는 이렇게 좀 깊고 짧은 거 넘었는데 그건 숫도랑인 거예요. 숫도랑. 두만강이 아니고 숫도랑을 넘으니까 이쪽을 넘어가라니까 워낙 거기는 좀 위험한 지역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쪽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깊이가 근데 얼마나 돼? 깊이가 제가 물에 딱 들어서니까 목까지 오더라고요. 상당히 깊네. 물살도 예. 셀 긴데. 물살도 세고 예. 그리고 그 밑에 그 물대가 앉아가지고 돌이 있는데 돌이 막 미끌미끌하고 잘못 발을 디디면 그냥 그냥 넘어 예. 예, 물에 빠지는 건데 예. 그 언니하고 둘이서 어깨를 딱 겹고 이만큼 내려오는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넘어가지고 그때는 두 번 그 2004년도 때는 우리 처음에 탈북할 때하고 달리 국경연선에 너무 위험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는 걸 막 이렇게 고소하고. 예. 예. 중국 쪽에서도 예. 고소해가 신고하고 막 이러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하고 달리 너무 두려워서 그 콩밭에 이렇게 둘이 숨어 있었습니다. 몸이 다쳐져서 갔을 거 아니야.
다쳤죠. 그럼 겨우 걸치고 그게 굉장히 추웠겠네. 발발발 떨어졌겠네. 추워서 막 거기에 10월이면 뭐 추울 때인데. 그럼요. 너무 추워갖고 막 그 감기도 오고 이 뼈가 다 부러진 데다가 그래도 천덕꾸러기라서 그런지 뼈가 제대로 붓긴 부었는데 그래도 다치면 너무 통증이 심하고 예. 아팠지만 그래도 그 두만강을 무사히 잘 넘어갔고 가서 그래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참 암담했겠다. 어디로 가야 될지. 동서남북이 없죠. 네. 그래서 콩밭에 있는데 그 콩밭에 좀 숨어 있다가 그 언니가 그래도 대담한 성격이라 너 좀 여기 조금 있어봐라. 내가 들어가서 그분한테 좀 물어보겠다. 그 집에 문 두드리고 개가 막 짖고 이런데 언니분이 가서 이렇게 여쭤보더니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들어가 보니까 그 할머니가 한 90살 혼자 사세요? 예, 90세 정도 되는데 그 한 분이 이렇게 나지막하나 그 기아 집에서 혼자 사시더라고요. 중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조선말 많이 하죠. 조선말 많이 예. 하고. 연변 지역은 그러니까요. 아무리 한족이라도 조선말 다 합니다. 네. 예, 안쪽은 한족들은 조선말 잘 못하는데 네. 그쪽 분들은 잘 예, 하니까. 나이도 또 드신 분은 더 잘하시겠지. 예, 그게 90세 넘으셨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 손을 이렇게 막 꼭 잡고 고생 많았다고 밥을 내가 지금 하지는 못하는데 점심에 먹던 밥이 있다고 그거라도 먹겠는가 하고 아 괜찮다고 그랬더니 거기다 밥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반찬 내놔가지고 그걸 먹고 다음 날에 첫 번째 갔던 그 친척 집에 가야 되는데 택시 타고 중국 돈으로 400원이니까 여기 돈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6만 원 되나? 6천 원인가? 400원이 뭐 6만 원 되겠네.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04년도 정도에는 국경이 너무 봉쇄가 돼가지고 중국 쪽에도 검사를 엄청 심하게 도로를 이제 검문 검색도 하고 막 그렇게.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고속도 도로도 초소가 다 있어가지고 그 택시 타는데 자기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가. 예, 그러니까 우리를 그 의자 밑에 있잖아요. 네. 그 의자 밑에 택시.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 뒤에 그 박스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 트렁크 안에 예, 들어가가 두 명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몇 시간. 그래서 몇 시간인지 정신이 워낙 없다 보니까 네. 좀 한참 갔겠네. 예, 한참 갔습니다. 한참 가서 그 우리 그 친척 집에까지 가서 그 사람하고 우리는 돈이 그때 조금 모자라니까 돈이 없었지 뭐 없으니까 그 친척 보고 돈을 내놔라 했는데 택시비를 2배를 받더라고요. 2배든 어쨌든 갔으니까 뭐 사란 거지 뭐. 그래서 친척이 그분한테 택시비를 주고 친척 집에 바로 들어갔죠. 네. 그래가 이제 그 친척 집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친척 집에서 그때 한 달 정도 있다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언제가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아, 네 어디 있었냐고. 그래서 나 데리러 오라고. 그러니까 나 지금 거기 있으니까 내가 그럼 돈을 좀 보내줄게. 돈을 좀 보내주면 누구 인편에 나 데리러 오겠다 연변으로. 그래서 그분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이런 친척 집에서 신세졌던 그런 비용이랑 다 계산해가지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올 때 신분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자기 와이프 신분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신분증 없이는 그 연변에서 북경까지 가기 힘드니까. 가기 힘드니까. 예, 힘드니까 신분증을 가지고 왔는데, 야, 내가 얼마나 웃기는지 그 신분증을 계속 이렇게 내 얼굴하고 그 신분증을 비교해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과연 이거 가지고 갈까 말까. 근데 그 도문 변방대 잡혔을 때 탈북민들이 잡혀 들어온 거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풀려 나와서 다시 재탈북해서 기차를 타다가 잡혀서 또 들어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가다 또 잡히지 않을까. 그 생각에 계속 그 신분증하고 내 얼굴을 비교했는데 어느 날 가는 날이 돼서 그 신분증을 가지고 기차를 딱 탔습니다. 기차를 탔는데 북한은 기차를 타면 양쪽에서 자폐 검열을 합니다. 양쪽 승강대에서 마주 오면서 마주와야지. 그래야 도망을 못 가니까. 예, 저에게 하는데 중국은 그런 게 없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 탈북자 행렬들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조이면서 검사를 하는데 연변에서 기차가 딱 떠나는데 공안원이 딱 조이더라고요. 막 이거 북한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장이 너무 뛰고 겁났습니다. 근데 난 어디까지나 뭐 신분증이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안원이 다른 사람 검열하는 게 딱 나한테 온 거예요. 저것들이 보는 눈이 있네. 예, 딱 보니까 너는 분명히 이게 그때 당시는 고문 받은 후유증이 빠지지 않았으니까 얼굴이 부은 상태에 있었거든요. 영양 실조 오면 붓거든요, 사람이 계속. 이렇게 막 멀수하게 다 부었으니까 분명히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검열 안 하고 꼭 공안원이 딱 내한테 와가지고 중국말로
네 신분증 좀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떨면 안 되니까 그 신분증을 자연스럽게 주고 내가 중국말 알아들으니까 딱 주고 그다음에 그 내가 같이 가는 분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덥죠. 그러니까 중국말로 했어요. 많이 덥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계속 그 신분증하고 내 얼굴을 비교하더라고요. 비교하더니 머리를 갸웃갸웃 하더니 어쩔 수 없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했는지 그래 그거 받아가지고 안도의 숨을 쉬고 24시간 거쳐서 북경에 도착했죠. 북경까지. 네. 야, 그러면 이제 사상 결도했죠. 예, 북경까지 가서 일단 뭐 북경에 도착했으니 어떤 형태로든 이제 또 방법이 생기는 네네. 상황이겠네요. 그럼 기차를 어디에서 연변역에서 탔습니까? 연변역에서 타고 네. 북경 역전까지 바로 직행.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6시간, 7시간 걸립니까? 아닙니다. 24시간 1박 2일. 그것도 거기서 거기까지도 그렇게 걸립니까? 네, 엄청 멉니다. 그쯤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북경역에 도착해서는 내려서 어디로 갔습니까? 북경역에 도착해서 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북경에 친구 집에 갔습니다. 그 친구 주소를 내가 이제 그 연락하고. 친구는 이제 1차 탈북했을 때 만났던 친구겠네요? 아닙니다. 그 친구는 아니고 기존에 내가 그 한국 오려다가 갔을 때 같이 갔던 친구. 그러니까 처음에 예. 처음에 탈북을 맞습니다. 했을 때. 예. 그 친구 전화번호 알았으니까 예. 그 친구 전화에다가 전화했더니 예. 혼자 살았습니다. 그 친구도. 예. 예. 그래서 그 친구네 집에 가서 계속 있었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고 다음 주에 이제 1, 2부 더 해야 한국에 오시겠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북한의 이제 홍콩 감옥에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거 1부. 자, 2부에서는 재탈출해서 이제 북경까지 가게 되는 거. 그걸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여주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